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정현돈입니다. 저희 2026년 공무원 7급 9급 대비 회계학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회계학 공부하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직렬 선택할 때 세무직 같은 경우에 좀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관세직도 너무 매력적인 직렬인데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가 뭐죠? 회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회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회계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강사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정인돈 회계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랑 회계학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사 소개부터 쭉 진행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 강사 소개, 저 정윤돈이고요. 뭐 해커스 경영이라는 곳에서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해커스 감정평가사에서도 재무회계 강의 전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커스 공무원에서 7급 공무원 회계학, 해커스 금융에서 시청분석사 진행하고 있고요. 회계사로서 지금 회계사 사무실 대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의가 쿠, 사무실이 1,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의만 전념해서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16년차 공인회계사고요. 회계사 세무사 수험 강의 14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강사 중에서 한 명이고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공무원 회계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강사, 요거 빼려다가 말았어요. 이미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 강사고요. 금융자격증에서 제가 아예 독점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력이나 강사 경험은 뭐 믿을 수 있다. 충분히 많이 알려져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보다 여러분, 네, 강의할 때 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중급회계라고 검색하시면 판매량 1등도 제 책이고요. 판매량 2등도 제 책이에요. 그래서 아, 책도 참 많이 팔리는 강사구나. 책이 좋은가 보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랑은 그만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보다 사실 윤돈이 하면 이 정윤돈이라는 회계학 강사하면 학생들한테 또 이 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좀 나름 이름이 나 있냐면 노베이스 전용 강사예요. 유일하게. 전 개인적으로 이게 회계 공부하면 학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비전공자인데 이 수업부터 들어도 될까요? 선생님 저 비전공자인데 어디서부터 들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강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계학 배울 때 저한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쉽게 가르치거든요. 대신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사담이나 뭐 사례 같은 걸로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 윤돈이 농담만 기억해도 내용이 기억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노베이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걸로 나름 이 바닥에서 유명해요.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뭐 강평사 다 유명합니다. 노베이스 전용 강사로. 그래서 처음 할 때 좀 회계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제 강의를 선택하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윤돈 하면 네, 정윤돈 하면 컨텐츠가 많은 강사로 참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계 강의를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꾸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물어보거나 요즘엔 챗 GPT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챗 GPT 걔 구라 많이 쳐요. 이상한 틀린 것들을 막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땐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회계학 강사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계학 강사 중에서 컨텐츠가 많기로 참 유명해요. 컨텐츠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복습, 관리 다 제가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네이버에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치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치면 카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카페 만든 지 이제 2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지금 회원수 얼마죠? 10,000명이 넘거든요. 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질문 답변하기도 카테고리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 밑에 있고 학습 질문하기 누르시면 여기 학습 질문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진짜 많이들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질문할 때 좀 약간 냉정하게 아, 저 선생님 왜 그럴까 이럴 정도로 제목에 교재명이랑 페이지 적어달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다 똑같아요. 만약 혹시나 제가 교재 오타 같은 게 그런 이제는 없겠지만 오타 같은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창에
교재명이나 페이지 쓰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데이터가 보세요. 지금 19,000대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에 가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카페가 좋은 게 수업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업 자료 보시면 정윤돈 필기노트라고 있거든요. 필기노트. 그래서 요 필기노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공무원에서 뭐 제 기본서도 있지만 여러분들 합격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윤돈이 필기노트만 봐도 진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필기노트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기노트 PDF로 무료로 제공하니까 수업할 때 나는 필기하기 싫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필기노트랑 똑같이 필기를 하기 때문에 요 필기노트 보시면 수업하는데 필기 안 하시고 보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인스타도 운용합니다. 인스타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좀 죄송한데 인스타도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 카페 보시면, 카페 여기 전체 페이지로 보면, 네, 카페 보시면 밑에 하이엔드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그리고 클릭해 보면 윤돈쌤으로 검색하시면 카페가 인스타가 나와 있어요. 지금 회원수가 팔로워가 2,000명 좀 넘는데 보시면 그때그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그때그때 정보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응원 영상 이런 거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나 공부하다가 혹시 정보 같은 거 놓칠까봐 걱정돼요. 그런 것들은 저랑 인스타 맺어주시면 저희 인스타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 시험 언제 접수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그때그때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요즘 진짜 많잖아요. 인강 듣다 보면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뭐죠? 지금 내가 이걸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남들보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대비 공부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좀 궁금할 거라고요. 근데 사실 지방에서 인강 듣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내가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품타 아시죠? 열정을 뽑은 타이머. 제가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열품타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어디 보자, 여기 있거든요. 열품타 시즌 3에서, 네, 저희가 공부하시는 분들,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따로 열정을 품은 타이머 방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열품타.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면 여기 카페 가입하시고 열품타 신청하시면 공무원 공부한 분들끼리 열품타 방 만들어서요, 저희 조교가 관리하고 열품타 방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럼 저희가 탈퇴시켜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열품타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강사보다 컨텐츠가 많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도 하냐면 멘토링 서비스 진영이에요. 카페에서 이상하게 저도 공부를 했었고, 저도 사실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고 강사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데 또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합격생한테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합격생들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멘토링 서비스 신청하면 저희가 1대1로 그 메일로 멘토링 서비스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윤도직 수업이, 정윤돈 수업이 공무원 그 어떤 강사랑 비교해도 이 풍부하다 자료들이, 그다음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커스 공무원은 아닌데 해커스 경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회계사 세무사 강의인데 거기 유튜브를 보시면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물론 좀 더 어렵지만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씩 편집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경영 유튜브 들어가셔서 만약에 내가 유형자산 배운다고 하고 하면 유형자산 검색하면 거기에 많은 관련된 강의들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앞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거 보시면 왔다 갔다 통학하실 때도 복습이나 예습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제공하니까 제 수업 들으시면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용하면 실제 실강 나와 있는 것 같은 실강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 공무원 수업은요,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냐면 세무직 7급 공부하시는 분들 수업 들으실 수 있고요. 관세직 9급 공부하시는 분들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7급 수험생분도 이거 강의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찰 간부 수험생분들도 요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타 대비가 가능하게 진행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계학에 대한 오해부터 좀 보시면, 여러분들 회계학하면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좀 볼 건데 정말 많이들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라고들 하는데, 첫 번째로
초시생 지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회계 과목 특성 때문에 그래요. 회계 과목 특성 때문에. 보시면 다른 과목들은 배운 난이도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회계학은 처음 배우면 2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2장, 3장 요 초반을 넘지 못하고 회계학은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회계학의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배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겹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세 번 공부하고 회독을 늘리다 보면 공부량이 이렇게 줄어요. 저는 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암기량만 보면 한국사보다 적어요, 사실. 한국사 암기할 거 진짜 많잖아요. 저희는 한국사 암기량에 사실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5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초반만 그렇지 공부량이 점점 준다 알 수 있고요.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공무원 회계학은 다른 자격증 회계학이랑 다른 게 뭐냐면 계산기가 없어요. 그래서 암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책 보고 이상한 문제집 보고 막 그러면은 이게 막 이게 계산기도 없는데 암산해서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산기가 없는 걸 시험 출제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요즘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줄, 두 줄 정도 계산하면 30초 내에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요즘 공무원 시험 트렌드에 맞는 강의를 듣고 요즘 공무원 시험에 맞는 문제를 풀면 오히려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반복하다 보면 내용이 줄고 내용이 그 문제 깊이가 낮아요. 사실 공무원 회계학 이제 공부하다 보면 범위는 진짜 넓어 보이거든요. 범위만 따지고 보면 거의 회계사급이야. 근데 회계사는 이만큼을 배운다면 공무원 회계학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만큼 배우거든요. 이만큼? 그 범위는 넓지만 깊이가 낮아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겁먹을 수 있지만 한 바퀴만 돌리고 나면 계속 얘기하지만 양이 많지 않고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들 오해를 보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암기할 게 많다. 문제를 천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문제를 쓸데없는 것까지 다 푸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게, 야, 윤두원이 가르칠 때 보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빼고 하세요.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고. 이 새끼, 속된 말로 이 새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공무원 강사 치고 재무회계 가르치는 거의 유일하게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무원 7급, 9급, 금융자격증, 공기업 취업까지 가르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회계학 강의, 회계학 시험 보는 모든 시험의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험별로 어디까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회계사 2차 강의면 다 하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 회계사 2차 강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 그렇지만 직업은 좋은 직업이지만 회계학적으로는 가장 쉽게 시험 보는 시험이거든요. 회계학 이만큼 있으면 가장 적게 쉽게 문제 나오는 시험의 회계학이거든요. 근데 왜 회계사 공부하듯이 공부하려고 회계사 공부하듯이 범위를 넓히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거 막 문제집에 천 문제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천 문제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중에 실제로 한 500개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나온 적도 없고. 근데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거 배우래요.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500문제를 집중해서 돌리면 고득점 할 텐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트렌드 따라간다고 문제 많이 풀고 회계사, 세무사, 다른 시험, 가중평사, 기출문제 갖고 왔지만 요즘엔 안 해요. 왜냐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문제 암기량도 많지 않고요. 문제도 많이 풀 필요 없어요. 회계사 공부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는 회계학을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고 싶다.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는데 강사 믿고 하라는 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정말로 많은 후기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번엔 더 극대화해서 우리나라 회계학 공무원 회계학 강사 중에서 최고의 효율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회계학 원탑으로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하고 있고요. 수학을 잘해야지 회계학을 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계산기가 있는 회계학 시험이라면 1200 나누기 1.2에 제곱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곱하기 12%?
이런 거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잘할 수 있으면 되고 곱하기도 121.5 곱하기 12.5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10 곱하기 15?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공무원 회계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해하지 않으셔도. 근데 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나는 더하기 빼기 자체가 싫대. 그러면 회계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을 어려운 수학은 물어보지 않지만 나는 옛날부터 곱하기 더하기 빼기가 너무 싫었어. 재능 수학 너무 싫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회계학은 노잼이다. 아 진짜 지루하다. 이런 분들 있는데 제가 잘 회계학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 이런 우리나라에서 원탑 회계학 잘 가르치는 강사, 이 타이틀은 제가 양보해 드릴 수 있어요. 양보해 드릴 수 있는데 재미만큼은 확실하다.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개그 코드 맞으면 진짜 웃겨요. 진짜. 제가 사실 가족 얘기 많이 하고 뭐 옛날에 젊었을 때 연애했던 얘기 많이 하고 뭐 전 여친 얘기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극혐이다. 그러면 저랑 맞지 않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듣다 보면 이 스카에서 수업 듣다가 혼자 터져갖고 막 웃다가 눈치 보이고 그런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일단 저와 함께라면 회계학 절대 노잼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루 3시간 수업하면 하루에 6번은 제가 확실히 웃겨드려요. 그쵸? 수업 내용으로. 그쵸? 그래서 정동과 함께라면 노잼이 아니다. 가끔씩은 컴팩트하게 내용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장황한 예를 드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회계학은 노잼 과목이 아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건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러는데 양을 줄여주는 강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 공무원 회계학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공부해서 막 100개를 다 배웠는데 실제 시험은 30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겠대.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 보면은 보수적으로 공부해서 완벽한 점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시험 공무원 9급, 7급 트렌드를 보면 보수적으로 공부해서 완벽한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걸 딴 시간을 썼으면 여유롭게 합격점 점수가 나올 건데 우리 공무원 회계학은 100점 만점에 회계학만 놓고 보면 8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합격해요. 그런데도 제가 80점 목표로 강의해도 실제로 학생들 95점 받았어요. 선생님 다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양을 줄여주는 강사 만나야 돼요. 요즘 공무원 시험 특징을 보면 막 보수적으로 공부하셔야지 인생이 달렸는데 우리 회계사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좋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저만 회계사 2차까지 강의하는데 회계학을 제가 더 잘 알죠. 하지만 요즘 공무원 회계학은 양을 줄여서 컴팩트하게 나올 것만 가르쳐주는 분이 최고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무원 회계학은 범위가 넓은데 그러는데 제가 다 쳐드립니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건 왜 안 가르쳐 주시죠? 다른 강사는 가르치는데. 그럼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안 나와 그거 시험에. 그게 왜 나오니? 나올 것 같니? 그럼 보통 안 나와요. 또 그거 나온다고 치자. 공부해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투입하는데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범위를 줄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 다 들으면 95점까지는 다 가르쳐요. 근데 그 5점 더 맞겠다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치는 분들 있다고요. 저는 싫어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강사 만나면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우리는 도대체 왜 회계학을 못할까요? 정말 회계학을 진짜 못하시거든요. 왜 회계학을 못할까요? 첫 번째로 계속 얘기하지만 회계학 망테크. 이러면 회계학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니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올 걸 가르쳐요. 우리 보면 차이원가 자본화라고 있거든요. 차이원가 자본화? 국어만 놓고 본다면 차이원가 자본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계산 과정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우리가 배웁니까?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복합금융상품? 리스? 9급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걸 왜 배우냐고 9급 시험에. 7급만 따로 배우면 되지. 안 나올 걸 배운다고요. 실제 시험 난이도가 50인데 제가 볼 때는 50도 이거 잘 쳐드린 거지. 요즘 공무원 9급 시험 보면 회계학만 놓고 보면 난이도가 100점, 회계학 전체가 100이라면 한 3, 40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허탈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왜 100으로 가르치냐고요. 왜 100으로 배우냐고요. 그거 안 나오는데. 정말로. 그래서 학생들 후기 보면 자기 친구가 다른 강사 수업 들어오는데 진짜
빡세게 투입했는데 그 친구 85점 나왔고 자기 윤돈이랑 내약 양 줄여서 정말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자기 80점 나왔대.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점 50 나오는 시험에 100 투입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망테크 탄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강사분이 100%다 적중했대. 저는 알아요. 제가 솔직히 모든 강사가 다 100% 적중이에요. 100% 적중이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듣고 스킵하는데. 저는 학생들이 듣고 스킵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회계학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어렵게 배우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게 돼요. 저를 믿고 쉬운 회계학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푸는 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첫 문제 풀면 뭐하냐고요. 그거 2회독도 못하는데 첫 문제 풀고 2회독도 못하니 저랑 같이 300문제 풀고 그거 5번 봅시다. 그러면 고득점 나와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자꾸 공무원 회계학을 준비하고 공무원 회계학을 수업하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 투입해서 100점 맞을 거래. 그거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다른 데서 빵꾸가 나는데. 저랑 수업 들으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서 다른 과목까지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충분히 고득점 점수가 나오게 돼요. 제 카페에 후기 보시면 후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회계학습 전략 보면 첫 번째로 암기보다 이해가 중요해요. 뭐 다 외워버리겠대. 다 외운다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꼭 나올 단원들을, 꼭 나올 부분들을, 꼭 나올 수준의 문제들을 저랑 같이 웃긴 얘기하면서 살에 들어가면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암기는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암기만 해버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 한 문제를 자세히 푸는 게 중요하지 대충 뭐 문제풀이 왔구만 외워가지고 어떻게 풀어보겠대. 그 문제 변형되면 못 풀고 그럼 의무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또 뭐 나는 그러니까 응용력까지 대비한다고 여러 문제 풀겠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응용력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저랑 한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볼 거예요. 그럴 때 문제 응용력이 생기고 조금 바뀌어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첫 문제 푼다고 응용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여러 각도로 풀어보는 게 응용력이 생겨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좋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정말 좋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일단 좋은 수업은 뭘까요? 저는 무조건 완강할 수 있게 해드려요. 일단 재밌거든요. 아 오늘도 회계학 인강 들어야 돼. 아 쓰레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오늘은 회계학 윤돈이 인강이니까 재미는 있겠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후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틀어놓으면 꿀잼이다. 그래서 좋은 수업 들으셔야 돼요. 완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강할 수 있는 강의를 들어야지. 무슨 커버러지 100% 보수적으로 할게요. 이런 강의가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네 번째로 회계학은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저 하루에 인강 10개 들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하루에 50분짜리 인강 10개 들었으면 복습은 언제 해요? 강의 들었으면 된 거 아닌가? 강의를 4시간 들었으면 복습도 4시간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의 다 들었고 네가 시킨 대로 강의 다 봤는데 문제 하나도 안 풀린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학생 제 카페에 글 올린 거 봤는데 학생 강의 시작한 지 수업 들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들었어요? 80강 되는데? 다 들었대. 아니 그럼 하루에 인강 몇 개씩 들은 거예요? 10개씩 들었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손으로 문제 푼 시간 몇 시간이나 돼요? 안 풀었대 손으로 문제는.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학은 내용 정의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전체 공부 시간에 절반은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시험이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고 좋은 공부가 돼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별 커리큘럼을 보면 우리 9급 관세직, 9급 세무직, 7급이 있는데 우리 회계학 범위를 보면 재무회계가 있고요. 원가회계가 있고 정부회계가 있는데 9급 관세직은 회계 원리야. 가끔씩 나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게 이런 경우 있어요. 회계 원리고 회계학이니까 이게 재무회계 훨씬 쉽대. 배우는 거 다르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세 문제 빼고 세네 문제 빼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답답하는 게 나 관세직 회계원리 준비하니까 네가 재무회계 강의하는 것 중에서 안 봐도 되는 거 얘기하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관세직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재무회계는 똑같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가회계랑 정부회계를 안 배워요. 얘 재무회계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세무직은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도 시험법인데 원가회계랑 정부회계도 나와요. 그래서 원가회계랑 평소에는 우리가 회계학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재무회계를 배울 거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재무회계 배울 거예요. 정부회계랑 원가회계는 우리가 올인원 강의로 한 번만 기본 문제풀이 강의랑 기본 내용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관세직 하시는 분은 기본 심화 문제풀이까지는 그냥 똑같이 수업 듣는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세무직이나 7급 하시는 분만 따로 원가회계 특강이랑 정부회계 특강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저는 재무회 강사예요.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에서도 재무회계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원가회계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좀 전문성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원가회계 강의를 안 하고 원가회계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원가회계만 따로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회계학 하시는 분 중에 재무는 잘하는데 원가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원가를 평소에 딴 데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돈 회계학 재무회계 강의하고요, 원가회계는 저희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원가회계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회계랑 정부회계만 제가 강의할 거예요. 원가회계는 특강으로 나중에 연말쯤에 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 60% 나오고 말 문제 40% 나오는데, 최근에 말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말 문제 다 외워버려야 된다, 뭐 말 문제 요약집을 사야 된다 그러는데 필요 없고요. 기본 강의 저랑 들어오면 제가 말 문제 대비해드려요.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말 문제 특강 강사라고. 계산 문제도 좋지만 제가 말 문제 진짜 꼭꼭 씹어갖고 입에 탁탁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면 말 문제 따로 뭐 준비하고 따로 특강 듣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고요. 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난이도만 보면 잠깐만요. 네, 난이도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래요. 그래서 7급 회계하기 당연히 어렵고, 9급 세무직 관세직 있으면 9급 세무직이 회계하기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요즘 약간 별개로 재무회계를 따로 배우셔야 되고, 요게 좀 같거든요, 재무회계까지는. 그래서 우리 기본 수업하면은 일단 9급 위주로 기본 강의 수업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7급 들어야 되는 건 따로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진행하고요. 원가랑 정부회계는 수준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재무회계에서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좋아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 커리 보면 우리 7월부터 기본 강의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강 커리큘럼에 맞추면 7월부터 8월까지 기본 강의 1 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다른 과목을 심화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기본 강의 2예요. 회계학이 양이 많기 때문에 7, 8, 9, 10 다 재무회계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1월에 문제풀이 강의, 객관식 강의 들어가면서 원가회계, 정부회계 특강 할 거고요. 이거 단원별 문제풀이 끝나면 1, 2월 달에 단원별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단원별로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3, 4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보는 커리큘럼으로 갈 거예요. 커리큘럼이 막 복잡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볼 때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그리고 최종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도별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 그냥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요 커리로 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네.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 11월, 12월 달에 문제풀이 강의만 있고 원가 관리랑 정부회계 특강을 안 들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 소개 보면 2026년 기본서 대비 기본서 있고요, 문제집 있고 동형 모의고사 있는데, 얘는 핸드아웃으로 진행하고 요거랑 책이 나오는데, 책은 좀 매년 새로 사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게 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맨날 책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2026년 대비 기본서는 작년 거 보셔도 돼요. 작년 거에서 제가 더 오히려 양을 줄일 거기 때문에 작년 거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문제집은 올해 거 사셔야 돼요. 올해 새로 나오는 거. 작년 책은 제가 싹 갈아엎었기 때문에 작년 책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핸드아웃으로 나갈 거다. 교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 회계학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 따라오시다 보면 시험 임박하면, 야, 회계학 그걸 공부하고 있냐, 다른 과목 하고 있지, 회계학 뭐 그냥 하루에 한 30분씩 40분씩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양이 줍니다. 근데 그 줄이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회계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묵묵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 드신다고
런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강사, 어느 과목을 들어도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완강을 목표로 내가 7월부터 실강을 시작하면 7, 8, 9, 10, 11, 12까지 문제풀이까지 쭉 참고 완강 해보겠다. 그러면 나중 가면 공부량이 확 주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학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무슨 마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묵묵히 소처럼 불만 없이 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인강을 들으시던 실강을 들으시던 정말로 시험장에서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해서 2026년 대비 회계학 커리큘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